안녕하세요. 올라운드 재테커입니다. 오늘은 MAGS와 QLD 장기투자 11주차 매매 현황을 공개해 보겠습니다. 최근 이란, 미국 간 종전 협상이 시작된 이후 꽤나 큰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 계좌가 전쟁 시작부터 종전 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지금 M7 중심으로 시장을 어떻게 봐야 할지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올라운드 재테커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가 한 걸음 더 가까워집니다. 우선 매그스와 QLD를 조합한 저의 장기투자 매매 현황부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처음 이 영상을 접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먼저 제 매매 원칙부터 다시 짚고 가겠습니다. 저는 MAGS와 QLD를 기본적으로 5대5 비중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공포 탐욕 지수가 중립 이하일 때만 매수합니다. 시장이 이미 탐욕 구간으로 들어가면 신규 매수는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수익률이 20%를 넘으면 일부를 차익 실현해서 현금화하고 다시 기회가 올 때 재투입하는 방식입니다. 간단하게 룰을 설명드렸는데 이렇게 매매 원칙을 정하게 된 배경과 근거 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기존 영상 링크 남겨둘 테니까 꼼꼼하게 한번 보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매매 시그널로 제일 중요한 공포 탐욕 지수를 한번 볼까요? 공포 탐욕 지수는 4월 24일 현재 66으로 탐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쟁 발발 직전 이미 40 정도에서 공포 단계를 나타내던 지수는 3월 30일에는 14까지 떨어지며 극도의 공포를 나타냈고 이후 반등을 하며 빠르게 탐욕 구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탐욕 구간에 처음 진입한 4월 15일 전까지 꾸준하게 분할 매수를 했습니다. 2월 말부터 현재까지 공포 탐욕 지수와 매그스 그리고 QLD의 흐름을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확실히 익스트림 피어는 언제든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저 지표가 뜨면 누가 어디서 무슨 이야기로 불안을 조성하더라도 분할 매수를 시작해볼 만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미 탐욕 구간에 들어섰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신규 진입하기보다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 수익을 극대화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이번엔 한 종목씩 매매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매그스입니다. 주황색 굵은 실선은 평균 매수가를 나타낸 것이고 점선은 매그스의 종가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 주황색 영역은 보유 수량을 표시했습니다. 주가가 횡보하던 1~2월과 전쟁 초기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통해 평균 매수가를 낮췄고 수량을 늘렸습니다. 다만 QLD와의 매수 비중을 맞추기 위해 주가가 바닥이던 시점에는 추가 매수를 하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현재 총 335주를 보유하고 있고 평균 단가는 65.15달러입니다. 평가액은 22,300달러로 수익률 2.18%입니다. 이번에는 QLD 매매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굵은 선이 평균 매수가 변동이고 점선이 종가 변동 아래 하늘색 영역이 보유 수량의 변동입니다. 보유 주식 수는 432주를 모았고 평균 단가는 63.63달러입니다. 현재 종가 기준 평가액은 34,664달러이고 수익률은 24.16%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보유 주식 수가 조금씩 증가하다가 주가가 거의 바닥이었던 시점에 급격하게 200주 정도 늘어난 게 보이실 겁니다. 이때 잔여 현금을 좀 많이 사용해서 매그스와 매수 총액을 맞춰줬는데 타이밍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둘을 합한 11주차 매그스와 QLD 장기투자 합산 수익률을 정리해보면 QLD의 선전으로 총 플러스 14.52%를 기록했습니다. 실제 MAGS와 QLD를 모으는 계좌인 대신증권 계좌 인증도 남깁니다. 이번에는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을 가지고 인사이트를 얻어보는 시간입니다. AI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맥7 빅테크의 실적과 주요 뉴스 정리했으니 앞으로 투자를 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맥7 종목들의 중동전쟁이 시작된 2월 28일 이후 낙폭입니다. 애플이 6.8%, 마이크로소프트는 13%, 구글 12%, 아마존 9%, 메타 21%, 엔비디아 11%, 테슬라 13%가 떨어졌는데요. 메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0% 내외가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맥7을 동일 비중으로 담고 있는 매그스도 낙폭이 마이너스 11%입니다. QLD는 나스닥 전체를 2배로 추종하는 종목이다 보니 종목 분산은 많았지만 17%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종전 합의를 시작했던 4월 1일 이후 주가의 반등폭입니다. 애플 10%, 마이크로소프트 19%, 구글 26%, 아마존 32%, 메타 28%, 엔비디아 26%, 테슬라 6%로 유일하게 테슬라만 본인이 하락했던 것보다 더 적게 반등했고 나머지는 빠르게 회복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덕분에 매그스도 20% 올랐고 QLD는 무려 40%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이벤트 전후 주가의 변동폭을 살펴본 이유는 바로 주가가 적정한지를 평가할 때 활용하면 좋은 지표인 포워드 PE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포워드 PE는 앞으로 한 해 동안 예상되는 수익을 기준으로 현재 시가총액을 비교해 봤을 때 배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100조의 수익이 예상되는 기업의 시가총액이 1000조라면 그 기업의 포워드 PE는 10배가 되는 거죠. 아래 그래프를 보면 각 종목별로 맨 첫 번째 막대는 전쟁 직전 주가 대비 포워드 PE를 나타낸 것이고, 가운데 막대는 전쟁 발발 후 주가가 가장 낮았을 때를 기준으로 계산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막대는 4월 24일 현재 회복된 주가를 기준으로 구한 포워드 PE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고 현금이 많은 맥세븐은 보통 포워드 PE가 30 정도면 적당한 주가라고 평가를 합니다. 기준선 30배를 놓고 봤을 때 각 종목들 중 어떤 종목이 저평가 상태인지 한눈에 보이시나요? 그리고 왜 30위에 있는 종목들이 주가 변동이 적고 회복도 늦었는지 감이 오시나요? 현재 예상되는 이익과 주가만 놓고 봤을 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그리고 엔비디아가 저평가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플과 아마존은 적정가치 수준이고 테슬라는 로보택시, 옵티머스 등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기대치까지 모두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지표를 잘 관찰해 두신다면 추후에 또 전쟁과 같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저평가된 개별 종목을 공략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번엔 각 회사별로 앞으로 예정된 1분기 실적 발표 일정과 주의 깊게 봐야 할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실적 발표 일정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과 목요일 장이 끝난 뒤에 대부분 발표가 몰려 있는데요. 구글, 마소, 아마존, 메타가 4월 29일 수요일, 애플이 4월 30일 목요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테슬라는 유일하게 이미 4월 22일에 실적 발표를 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비디아는 5월 2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한 주 5기업의 빅테크들의 실적과 가이던스가 나스닥 지수의 상승을 계속 이끌지 아니면 조정의 빌미를 줄지 결정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각 회사별로 주의 깊게 봐야 할 사항들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애플은 중국발 아이폰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지와 AI 지연에 대한 우려를 씻을 수 있을지가 중요하겠습니다. 다른 빅테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AI 부문이 약한 점이 늘 지적사항이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가이던스를 제시해줄지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애저 클라우드의 수요입니다. AI 인프라 투자 확대로 인한 캐펙스 부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적만 받쳐준다면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구글은 검색 광고의 실적 방어력과 구글 클라우드의 성장이 중요하며 마소와 동일하게 AI 설비 투자 부담이 체크 포인트입니다. 아마존도 역시 아마존 앱 서비스의 성장과 마진율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AI 캐펙스 비용 부담을 중점적으로 봐야 합니다. 메타는 광고 관련한 매출이 탄탄한지 체크해야 하고 역시 AI 인프라에 대한 지출이 너무 커지지는 않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엔비디아는 메타와 수백만 규모의 GPU 인프라 파트너십을 맺는 등 실적 모멘텀은 맥세븐 종목들 중 최강입니다. 하지만 공급 이슈가 있고 중국에 대한 매출 이슈를 잘 체크해야겠습니다. 또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지속적인 캐펙스 투자 가능성도 체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는 얼마 전 꽤 괜찮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캐펙스 투자를 250억 달러까지 확대한다는 발표를 한 뒤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테슬라는 더 이상 전기차 기업이 아니라 AI, 자율주행, 로봇 등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전에 대한 마일스톤이 자꾸 밀리면서 시장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앞으로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했던 것들이 제대로 실행되는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계획을 세울 시간인데요. 현재 파키스탄에서 미국과 이란의 2차 휴전협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 애매한 가짜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건 아니건 시장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전쟁 이슈는 익숙해졌고 일단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다음 주 있을 주요 기업들의 실적과 5월 초 발표될 4월의 CPI입니다. 실적은 성장성을 검증해 줄 것이고 낮은 CPI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지켜줄 겁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현재 탐욕 구간이기 때문에 매그스나 QLD를 추가로 매수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QLD는 수익률이 20%가 넘었기 때문에 일부 수익 실현해서 현금화하는 게 원칙이지만 지금 추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보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분할 매수 중이신가요? 여러분이 느끼기에 룰이 어렵진 않은지, 얼마나 사셨는지, 수익률은 어떤지 너무 궁금합니다. 다양한 의견과 이야기들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 의견 나누면서 소통하면 더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가 매일매일 분할 매수하는 내용이나 간단한 증시 현황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제 블로그 링크로 들어오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올제 포트폴리오 구경하기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제가 드리는 추가적인 신규 ETF 소개나 개인적인 포트 변동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리뷰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